안녕하세요. 끝판회장입니다. 오늘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야, 이게 무슨 참 엄청 떨어지긴 하네요. 그죠? 진짜 원래 그래서 제가 여기를 좀 지켜주고 올라갔으면 좀 베스트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, 이게 파월의 그 발언으로 빠지고 미국의 뭐 셧다운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증시도 같이 떨어지니까 이제 암호화폐도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12월 지금 거의 중순을 넘어서 말로 다가왔잖아요. 근데 일단은 뭐 아직 월봉이 마감이 안 됐지만 이게 음봉으로 마감이 되면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건 여기 이렇게 보면은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씌워주는 그런 움직임, 그런 게 될 수 있어서 이런 거는 오히려 긍정적이고, 조금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사실 좀 되게 많죠. 이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김프가 그래도 좀 줄기는 했어요. 원래 5%대까지 꼈었는데 한 3%에서 4% 정도까지 돼서 좀 빠지긴 했는데, 어쨌든 이 김프가 좀 낀다는 게 조금 우려적인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업비트를 보면 그럼 이게 평균적으로 3%대 이상을 지금 받치고 있다는 소리라 여기에 대해서 조금 걸림돌인 부분이 있죠. 근데 어쨌든 이런 구간에서 좀 지켜준다면, 그러면 이제 차트상으로는 이러한 선에 리테스트를 한다, 여기도 한 번 하고 여기도 한다, 딱 세게 2번 하고 올라간다 하면 좋은데, 근데 이 하단부나 그리고 이제 주봉에서도 보면 이 7일 이동평균선이 95,000대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나 아니면 이제 수렴 하단부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93,000 그리고 92,000 뭐 이런 데까지도 눌릴 여지가 있다는 거, 이렇게까지 왔으면. 그래서 어쨌든 요 부근에서는 천천히 보면은 천천히 매집을 할 만한 구간은 맞는데, 근데 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걸 볼 수가 있죠. 여기 보면은 CME 갭이 뭐 8만에 있다, 여기까지 떨어질 거다,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올 거고 해서, 사실 우리는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도미넌스도 올라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쨌든 오르니까 비트코인을 좀 계속 들고 있어라 했던 거,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된다, 그 다음에 익절이 오면 분할 익절 정도 하면서 분할 매수하고 좀 원칙대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. 근데 이게 이럴 때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남들은 막 이제 다 물려가지고 진짜 완전 엄청나게 물린 상태에서 되게, 지금 우리도 멘탈이 흔들리는데 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? 그죠? 근데 어쨌든 다들 멘탈이 흔들리고 하는 과정이 다르게 생각하면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. 어차피 우리는 어쨌든 알트가 많이 빠지긴 하지만 비트코인을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평행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, 그리고 여기서 밑으로 좀 빠진다 그래도 어쨌든 이 매물대 안에서 만약에 조정이 끝난다면, 그러면 결국 이 뭐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한 다음에도 올라가기만 하면 사실은 이 구간들은 굉장히 좋은 매집 기회고, 그리고 박앤셀 기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만약에 이게 뭐 좀 아닌 것 같다, 자기가 봤을 때는 시즌이 종료가 된 것 같다 하시면 이게 하루빨리 도망가는 게 이득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근데 항상 그게 좀 문제가 이 12월에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2월에 그러니까 비트가 올라도 이 도미넌스 측면으로 봤을 때 항상 이게 정말 지나고 보면 이 날짜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게, 여기도 보면은 11월에 이렇게 쫙 빠지면서 11월 말에 되게 기대감을 줬다가 12월 말이랑 1월 초까지 쥐어짰다가 도미넌스 떨어지면서 알트장이 오고 막 그랬거든요. 이번에도 뭔가 날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비슷하게 갈 수 있다. 그러면 이게 도미넌스가 원래 이런 데서 다시 리테스트를 가고 내려가 줬어야 되는데, 그게 아니면 어쨌든 더 오른다고 했을 때는 뭐 이런 데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. 그래서 비트의 비중은 일단 계속 확보를 해주면서 천천히 알트를 보는 게 저는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. 지금 이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올라가는 과정에서 비트가 떨어지면서 도미가 오르니까 알트가 막 20-30% 뭐 더 빠진 거 40% 이렇게 빠지잖아요. 근데 어쨌든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모을 수 있었다면,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알트가 맞지만, 근데 제가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초를 내가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정작 이런 움직임이 오면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. 근데 이게 그래도 다행인 건 도미가 높을 때 이런 움직임이 왔기 때문에 완전 시즌 종료라든가 이런 건 저는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, 근데 나중에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그 알트 랠리가 다 끝나고 항상 상승장의 고점에서는 이런 부분 때까지 도미너스 떨어지잖아요. 요번에도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그 빔을 맞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말 이게 시즌 종료에 의심을 해봐야 될 때라 굉장히 위험할 때거든요. 그래서
일단 그런 걸 우리가 보면은 이 원칙을 정말 잘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걸 또 마음속에 새겨놓고, 그리고 천천히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면서 그 현금도 왜 계속 두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, 그래서 아직은 이 도미넌스 높기 때문에 저는,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그랬잖아요. 알트장이 그냥 초입에 온 정도거나 아니면 진짜 메인이 아직 오지 않은 것 같다, 여기서 이제 리테스트를 갔으면 메인 알트장으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, 그게 아니고 이제 계속 올라간다면 아직 그럼 알트장이 시작이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. 그러면 이게 긍정적으로 본다면 알트장이 아직 시작이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고, 그다음 좀 부정적인 것은 당분간 알트가 또 약세일 수가 있다라는 거, 그 두 가지가 이제 좀 혼재되는 상황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뭐 어려울 거예요.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, 굉장히 저도 이 정도까지 떨어뜨릴 일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어거지로 떨어뜨리는 면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뭐 이 과정에서 개미도 털고 한다면 당분간 이게 어쨌든 끝난 다음에 반등이 하고 뭐 신고점을 뚫고 이럴 때는 개미들이 못하기 때문에 무서워서, 또 이때 기억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들고 있는 사람도 이런 데 팔 거라서, 그래서 뭐 그런 걸 보면 뭐 나중을 생각하면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지금의 움직임은 굉장히 짜증나긴 하죠, 사실.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장기 횡보도 겪어왔고, 그죠? 이때 거의 뭐 8개월이 넘는 이 정도의 횡보도 겪어왔고, 이때 동안 알트는 무슨 마이너스 70%에서 80% 이렇게 떨어진 것도 많기 때문에, 이때를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때보다 훨씬 더 짧게 끝나고 좀 더 적게 떨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잘 견뎌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, 다만 어쨌든 우리는 현금 비중이 있고 그 다음에 비트 비중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활용을 해서, 그러니까 뭐 이게 진짜 바닥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곳도 있고 여기도 있을 것이고, 진짜 매집할 구간들이 되게 범위가 넓잖아요. 근데 이게 떨어질 때마다 알트들이 너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, 그래서 좀 우리가 천천히 이 시계열을 두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떨어질 때도 뭔가 좀 천천히 그냥 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한 게, 뭔가 되게 빠르게 떨어져가지고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 구간만 우리가 잘 어떻게 넘겨버린다면, 잘 버티고 이겨낸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리를 안 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, 일단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잘 이겨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걸 보면은 알트코인이 알트 시즌이 아니고 좀 제한적인 알트 시즌이다. 그리고 몇몇 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아웃퍼폼한 게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잡은 것 같다,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. 일단 그런 거, 저도 메인 알트장까지는 아니고, 메인 알트장이 그러면 도대체 시작되면 얼마나 오른다는 거야 라는 기대감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코인판을 안 하는 게 낫죠.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자산인데. 근데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건, 일단 어쨌든 뭐 미국 대통령도 그걸 보고 있고, 그 다음에 이 시즌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은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. 근데 항상 2020년 말에도, 여러분들 2021년 뭐 2월 이럴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2020년 말이 진짜 알트를 짰어요. 그냥 수건을 진짜 수건 많이 짰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 보면 뭐 솔라나 같은 것들 보잖아요. 이거 솔라나 같은 거 볼게요.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솔라나 같은 것들도 그때는 업비트에 없었잖아요. 근데 바이낸스나 이럴 때 보면은 저점이 어디서 나왔냐, 이놈이 일봉을 보면은 얘가 여기 보면은 2020년 뭐 8월 이럴 때 9월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계속 빠집니다. 여기서부터 한 79%가 빠지는데요. 언제까지 빠졌냐면 12월 23일까지 빠졌어요. 근데 지금 아직 12월 20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연말을 진짜 수건 짜듯이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고점까지 얼마나 올랐다? 25,000%가 올랐습니다. 물론 이게 이번 장에서도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도미넌스가 오르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 알트들의 수건 짜기가 있었고, 그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미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알트장이 시작이 됐었다.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부처빔 이전까지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얘가 이렇게만 보더라도 거의 뭐 한 5,000%가 올랐잖아요. 이런 걸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걸 봤을 때 노란색 시그널에 지금 가까운 형태지 빨간색이 아직 오진 않았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많이 남았다. 그래서 이게 하나에 2달짜리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좀 눌림을 줬다면 그만큼 과열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, 이제 그 다음에 인간지표상으로도 많이 떨궈내면 그 다음에는 올라도 사람들이 이거는 줄 때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오르면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다 뚫고 올라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또 한동안 올라가는 거를 그 먼 산만 쳐다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그래서 항상 이럴 때는 뭔가 과도한 레버리지보다는 현물로 천천히 들고 간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,
그래서 이걸 또 보면은 어쨌든 비트코인이 2020년에서 2021년을 보면은 이때 한번 이렇게 좀 처지는 구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끝난 다음에는 급하게 오르는 구간들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우중충한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항상 2020년도 말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. 그리고 2017년에도 본격적인 알트장이 시작됐던 건 사실 2017년 10월부터였어요. 그러니까 2017년. 우리 지금 주기로 따지면 2025년 뭐 이럴 때잖아요. 근데 아직 그건 아니기 때문에 좀 너무 이제 우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워렌 버핏도 이제 주식을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722개 이더리움을 떨어지는 상황에서 바이 더 딥을 했다라는 거. 어쨌든 뭔가 이들이 좀 이게 목적이 좀 개미를 털기 위한 목적인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. 근데 개미 털기라 그래서 뭐 이건 개미 털기니까 바로 사야지 이러면 그걸 보고 또 더 떨구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으니까 그냥 천천히 매집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잘게 쪼개가지고 매집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제 금을 비트코인이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동그라미 친 게 요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. 근데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아직 올라갈 자리는 많다라는 거.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것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드디어 15일 연속 유입이 끝나고 ETF가 보면 뭐 현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다 유출이 됐는데 근데 그 와중에 블랙록은 아직 유출이 없어요. 피델리티나 이런 애들 시장에서 파는 애들이라 되게 그 매도세가 막 나오면서 되게 이제 그 비트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어느 특정 구간이 되면 다시 뭐 ETF 애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뭐 고래들도 그렇고 개입을 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 또 개입을 하면서 올리게 되면은 또 재밌는 움직임이 나올 거다. 근데 다만 이제 그게 과정까지 가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 거기 때문에 항상 진짜 연말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원래 12월이 산타랠리라는 말도 많지만 알트 입장에서는 또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. 비트가 그때 오르는데도 알트가 떨어질 때가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상황을 보상이라도 해주듯 알트가 미친듯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가 정말 알트장이 시작이 되는 그런 단계라 이번에도 뭐 그렇게 된다면 되게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. 그래서 너무 이제 낙담만 하지 마시고 명랑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현금 비중도 잘 만들어놨고 그리고 비트 비중도 어느 정도는 챙겨놨기 때문에 너무 그 대응을 못했다라고만 볼 수도 없어요. 왜냐면 진짜 이거 오르는 거 보고 알트 풀매수로 고점에 다 들어간 사람도 많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진짜 존버 아니면 무조건 손절이거든요. 그렇죠? 그래서 그 과정이 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코인은 또 좀비처럼 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본의 메타플랜이 또 460억 원 채권을 발행을 해서 비트코인 매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그냥 애들이 매집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미한테 던지고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매집을 하고 있고 개미를 털고 있고 한다는 건 이들이 더 많은 양의 개수를 보유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것만 좀 지나면 이제 개미들한테 넘기기 위해서 가격을 많이 올리는 그런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 함께 힘내보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요 근래 뭐 주말도 그렇고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는데 이 기간 제가 절대 물리적인 시간 자체를 좀 연말에는 한 텀 뒤에서 이렇게 좀 보는 걸 좀 추천드리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런 흔들기가 굉장히 심해서 이걸 눈으로 지켜보고 있으면 처음 겪으면 진짜 머리가 삐쭉삐쭉 서요. 저도 2020년 말에 좀 그랬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뭐 휴가를 갔다 온다던가 조금 한 타임이 쉰다던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 게 이런 일이 터지면 어쩌나 했는데 사실 비트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할 줄 모르고 알트가 그냥 자체적으로 빠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뺄 줄은 몰랐습니다. 근데 어쨌든 비트가 이렇게 빠지면서 가면 뭐 12월에 음봉이 뜨더라도 월봉이 음봉을 마감을 하더라도 그 다음 봉을 빠르게 올려주면 또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또 조정이 온 거고 개미를 턴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는데 제지선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한 번만 그 지금 구간에서 딱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 이게 아니고 더 밑에 열려있는 건 맞기 때문에 항상 조심조심해서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. 그럼 안녕.